사랑은 무엇일까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못된 사람보다 조심해야 되는 남자라니 대체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건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됐지. 같이 있으면 재밌고 싫지 않은 사람이면 더 바랄 것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조금만 더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싫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싫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있었던 관계가 결국 당신을 가장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싫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폭력도 없었고 무례도 없었고 막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를 만날수록 거울 속 내 모습이 점점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묻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를 만나며 나를 싫어하게 되었을까? 왜 싫지 않은 관계가 더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남자는 피해야 한다. 상처 주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싫으면 떠나야 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성의 실제 연애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안에서 점점 내가 작아졌다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72세 윤혜숙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3년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4년째가 되니 이상하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문득문득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8세 김철수 씨,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혜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이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처음 몇 주는 좋았습니다. 만나는 게 설레기도 했고 외롭지 않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옷보다는 이 옷이 낫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조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점점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옷을 고를 때도 그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뭐라고 할까? 웃을 타이밍조차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웃어도 되는 걸까? 괜히 유치해 보이진 않을까? 혜숙 씨는 혼자 복귀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철수 씨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배려하는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일수록 혜숙 씨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왜 혼자 시험을 보는 기분일까? 만나고 집에 오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3개월이 지나자 혜숙 씨는 거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며 나를 싫어하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 서로를 아끼는 것, 외롭지 않은 것.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유지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나를 크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것. 혜숙 씨가 만난 관계는 정반대였습니다. 만날수록 나를 잃어갔습니다. 만날수록 내가 누군지 잊어갔습니다. 만날수록 내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은 피하면 됩니다. 나쁜 사람은 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싫지 않은데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은 알아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언해주는 사람, 현실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하지만 그 조언들이 쌓일수록 여자는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모자란가? 내가 이상한가? 이것이 바로 나를 잃게 만드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상대방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그런 조언이 정말 필요할까요?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조언이 필요했고 배울 것도 많았고 성장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서까지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람은 나를 바꾸려 들면 안 됩니다. 나를 고치려 들면 안 됩니다. 나를 교정하려 들면 안 됩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여야 합니다. 독일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혜숙 씨는 결국 철수 씨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나쁘게 한 적 없는데. 혜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쁘게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갔어요. 철수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한 것뿐인데. 하지만 혜숙 씨는 알았습니다. 그 제안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은 평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은 교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은 개선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싫지 않은 사람을 만났는데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경험. 그리고 이런 관계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늘 설명하게 됩니다. 늘 변명하게 됩니다. 늘 정당화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끝없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입니다. 매번 변론해야 하고, 매번 증명해야 하고, 매번 합격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관계.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해가 저절로 흐른다. 혜숙 씨는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처음엔 다시 외로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을 때 계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할 때 복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자인데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나를 잃는 것이라는 걸. 이 나이에 필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관계 속의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100배 더 고통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진짜 외로움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말을 걸 수가 없고, 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고, 그냥 나로 있을 수가 없을 때,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인지, 나를 크게 만드는 사람인지.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되는가. 건강한 관계에서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원하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는 늘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저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 말하기 전에 검열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생겨야 합니다. 웃음이 나오고 활력이 생기고 세상이 밝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는 만나고 집에 오면 온몸의 기운이 빠집니다. 마치 시험을 보고 온 것처럼, 마치 면접을 다녀온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 혼자 복귀하게 되는가. 건강한 관계에서는 만남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즐거웠던 기억만 남고 따뜻한 느낌만 남습니다. 하지만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는 집에 와서도 계속 복귀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저 행동은 왜 했을까? 괜히 이상하게 보인 건 아닐까?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끝없이 자신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 거울을 피하게 되는가. 사랑받는 사람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내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니까. 하지만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는 거울을 피하게 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 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싫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고 계속 만나는 것은 결국 나를 잃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완벽한 사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다들 나름의 문제가 있고 다들 나름의 결점이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점이 있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나를 교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에게는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됐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감정이 굳어도 다시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상처가 빨리 낫지 않습니다.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감정이 한번 굳으면 다시 부드러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람은 신중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덜어줘야지 존재를 흔들 권리는 없습니다. 편안함을 줘야지 긴장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바꾸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혜숙 씨는 지금 여전히 혼자 지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외로워서 혼자였다면 지금은 선택해서 혼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평온을 지키기 위해,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끔 말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울 수는 있지만 나를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도입부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무엇일까? 이제 그 답을 아실 겁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은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은 인생을 깎아먹습니다. 나쁜 사람은 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은 존재를 흔듭니다.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를 평가받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랑은 나를 개선하는 곳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사랑은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당신을 작게 만든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존엄의 선택입니다.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니어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젊을 때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상처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설렘 아닙니다. 조건 아닙니다. 미래 약속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나를 잃으면 되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깎이면 회복하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외롭지 않은 것보다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혜숙 씨가 철수 씨와 헤어지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혜숙 씨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복지관에 가도 철수 씨가 보일 것 같아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문득문득 그가 생각났습니다. 싫지는 않았으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옷을 고를 때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견딜만한데 나를 잃는 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혼자 있는 게 쓸쓸할 수는 있지만 나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4개월째가 되자 혜숙 씨는 다시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일까봐. 하지만 거울 속에는 전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나를 지켰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5개월째 혜숙 씨는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를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도에서 철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철수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혜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편안하게 지냈어요. 철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혜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를 잃었어요. 이제 나는 나를 찾았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6개월째 혜숙 씨는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과 사별했고, 어떤 사람은 이혼했고, 어떤 사람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임의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서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걸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혜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연결을 여러 개 갖는 것이라는 걸. 무거운 관계 하나보다 가벼운 관계의 여럿이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걸 산책 모임의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만날수록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졌죠. 처음엔 후회했는데 지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혜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을 했구나. 우리 모두 같은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혜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사랑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 외로움은 누군가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채우는 것이라는 것. 이 나이에 필요한 건 깊은 사랑이 아니라 가벼운 평온이라는 것. 이 문장들을 쓰면서 혜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성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느꼈고,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 평온입니다. 함께 있음보다 중요한 것, 나로 있음입니다. 채워짐보다 중요한 것, 잃지 않음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얻는 것이고 인생의 후반부는 잃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얻으려 했습니다. 사랑을 얻으려 하고 인정을 얻으려 하고 성공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목표가 바뀝니다. 이제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평온을 잃지 않고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나이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성에게
사랑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젊을 때 기준, 설렘이 있는가, 조건이 좋은가, 미래가 있는가, 이 나이의 기준, 평온을 지키는가, 나를 지키는가, 존엄을 지키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사랑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설렘을 찾다가 긴장을 얻고 조건을 보다가 평가를 받고 미래를 꿈꾸다가 현재를 잃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설렘이 아니라 편안함, 조건이 아니라 존중,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시니어 사랑의 핵심입니다. 혜숙 씨는 지금 이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못된 사랑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싫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잃어버린 나는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혜숙 씨처럼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사랑보다 중요하다는 것, 평온을 지키는 것이 함께 있음보다 중요하다는 것, 존엄을 지키는 것이 외롭지 않음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시니어 여성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가 맺은 관계가 나를 잃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존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혼자 계신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해서입니다. 나를 지킬 줄 알아서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거부할 줄 알아서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시니어 여성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족할 줄 압니다. 싫지 않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에만 만족합니다. 그칠 줄 압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그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이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싫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 거울을 피하게 되는 것,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신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떠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나를 지키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당당하게, 외로워도 평온하게, 누군가 없어도 충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니어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싫지 않은데 나를 잃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를 작게 만든다면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존엄을, 당신의 평온을, 당신 자신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 나이에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깊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혜숙 씨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외롭지도 않습니다. 산책 모임에 나가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가끔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깊은 관계는 없지만 가벼운 연결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볼 때 당당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평가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혜숙 씨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를 지킨 대가로 얻은 가장 소중한 보상입니다. 중국 선승 임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서는 자가 진정 자유로운 자다. 이 문장이 시니어 여성의 진리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 사랑, 나를 지키는 사랑, 나로 있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